2달밖에 안 됐는데 자퇴 소리가 나온다. 너무 할 게 많아. 수행 때문에 3일째 하루에 2시간도 못 자고 정말 욕 나옵니다. 건축 도면을 학생들이 왜 수행평가로 그려가야 하는 겁니까? 건축과 수업이 있나요? 요즘에? 수행평가가 많아진 이유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것들을 늘리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는지 핵심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행평가 때문에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친구들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입시제도 문제 영상을 업로드를 했는데 거기에 수행평가 때문에 뭘 할 시간이 없다, 수행평가 너무 힘들다, 없애달라, 그런 댓글들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수행평가를 어떻게 대비해야 최소 시간을 투자해서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수행지옥이라고 해놨죠. 보시면 도대체 건축 도면을 학생들이 왜 수행평가로 그려가야 하는 겁니까? 순수한 능력으로 그릴 수 있는 학생이 있기는 한가요? 건축과 수업이 있나요? 요즘에? 이렇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수행평가가 나와서 학교에서 배운 내용으로 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학교마다 이 수행평가에 대한 편차가 너무 커가지고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례들을 또 보면 미친 교육제도의 나라입니다. 아이들이 잠도 못 자고 수행평가를 하고 내신 공부도 해야 되는 지옥의 교육을 하는 나라입니다. 교사들도 못하는 걸 어떻게 아이들한테 시키고, 점수도 교사 주관적이고 배워보지도 못하는 이상한 수행평가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학교에서 가르친 걸 시험에 내야 되잖아요. 가르치지 않은 것들을 수행평가로 내고 그걸 평가 항목에 넣는 경우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실제 수행평가의 평가 기준을 가져온 건데, 이 대표적인 과목이 영어예요. 말하기 그리고 라이팅. 대부분의 학교에서 아마 말하기 수업, 쓰기 수업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걸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는 학원 가야 된다는 말밖에 더 되나요? 이런 것들이 이제 수행평가에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영어는 사실 무시하기도 어려운 과목이고 학생들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능 공부하고 내신 공부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말하기, 쓰기 하기 위해서 또 학원을 가야 됩니다. 1학기 기말 끝나면 수행평가 지옥입니다. 하루에 수행 3개씩, 보고서, 게스트 발표, PPT도 많이 만들어야 되고 소모임 활동 같은 것도 해둬야 됩니다. 고1 된 우리 딸 수행평가, 동아리 활동, 내신 대비, 모의고사, 탐구 활동 때문에 너무 안쓰럽습니다. 내신만 하기도 사실 바쁘고 생기부 중요하니까 동아리 활동해야 되고 세특 챙겨야 되고, 그런데 수행평가도 해야 돼. 우리 아들 수행 때문에 3일째 하루에 2시간도 못 자고 정말 욕 나옵니다. 고1인데 수행, 내신, 모의고사에 치여서 일주일 내내 잠도 못 자고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불쌍하다, 차라리 자퇴를 시켜야 되는 게 나은가 싶다라고 학부모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고1인데 지금 2달밖에 안 됐는데 자퇴 소리가 나온다. 고1 아들 안으로 밖으로 숨 쉴 곳이 없습니다. 저러다 쓰러질까 무섭습니다. 수행평가라도 없애주세요. 지금 댓글로 달아주신 게, 수행평가 대부분이 진로와 연결해야 돼서 독서를 하고 원고지에 700자 이상 보고서 쓰기를 했습니다. 보고서를 어떻게 써야 하느냐도 막막하실 건데, 이 보고서 쓰는 방법에 대해서도 뒤에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고, 또 수행평가에 어려운 게 뭐냐면 진로를 정하지 않으면 요즘 입시에서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그 과목에 필요한 학업 역량이 잘 갖추고 있느냐가 훨씬 중요하긴 합니다만, 내 진로와 연관된 과목의 경우에는 더 애써서 채워야겠죠. 과조 수행평가도 진로와 관련된 걸 써야 돼가지고 억지로라도 정하지 않으면 하소연하고 있다. 수행평가를 할 때에도 진로가 없는 경우에는 스트레스 받는 게 현실입니다. 이 수행평가 없앴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고, 그냥 내신 지필평가 하면 안 되냐, 원성이 자자한데 수행평가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행평가가 많아진 이유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대학교에서 여러분들의 내신 성적을 평가할 때 상대평가로 나오는 등급들도 반영을 하지만 1등급 받기는 했는데 이게 정말 제대로 된 1등급인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절대평가 성취도도 같이 반영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3등급을 받았는데 다 A등급이야, 공부 잘하는 아이들끼리 경쟁을 했구나 라는 것들을 정상 참작을 해줄 수가 또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절대평가 성적도 학교에서는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수행평가를 많이 이제 확대하기도 한 겁니다. 보시면 수행평가는 기본 점수가 있어요. 60%를 수행평가 반영한다. 그런데 50점이 기본 점수고 10점만 차이가 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평가의 비율을 높일수록 여러분들의 절대평가 점수가 높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평가를 받을 때 절대평가 성취도로 좋은 평가를 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것들을 늘리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수행평가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어떤 수행평가를 하는지까지 제출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어가지고 완화될 수도 있긴 합니다만 학교에서 여러분들의 절대평가 점수를 높여주기 위해서 수행평가를 하는 측면도 있다. 또 어떤 이유가 있냐면 생기부 때문입니다. 요즘 입시에서 생기부 중요하다라는 거 다들 잘 알고 계시죠? 학생부 교과에서 내신으로 평가 안 되니까 생기부 반영할 거고요. 정시에서도 수능의 변별력이 낮아졌기 때문에 생기부를 반영합니다. 학생부 종합에서도 원래 생기부를 반영했지만 이제 내신의 변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더욱 이 생기부를 많이 보게 될 거고, 고교학점제 때문에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 그리고 어떤 과목에서 어떤 활동을 했느냐 굉장히 중요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학교 입장에서도 학생마다 개개인에 맞는 생기부를 써줘야 됩니다. 그냥 수업만 진행해서는 특별한 얘기를 사실 써줄 수가 없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수행평가를 통해서 개별화된 활동을 시키고 세특의 굉장히 중요한 그 소스로 사용이 되는 게 현실입니다. 다른 활동 어설프게 할 바에 너희들 내신 성적에도 반영되는 수행평가로 평가하고 그걸로 내가 세특 써줄게,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수행평가를 사실 무시해서는 안 되죠. 수행평가 점수이 높낮이를 떠나서 선생님께 이 학생은 주도적으로 과제를 잘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학생이구나를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게 세특으로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니까 이해를 한다면 조금 마음이 편해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튼 너무 할 게 많아. 지금 내신 공부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는지 수행평가 대비의 핵심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알면 수행평가를 하는 시간 자체를 획기적으로 또 줄여줄 수도 있고, 똑같은 노력을 해서 보고서를 쓰고 발표를 했더라도 세특으로 훨씬 더 잘 기록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걸 모르고 그냥 무작정 열심히만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게 너무 답답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방법들을 잘 듣고 따라 하신다면 최소한의 투자로 좋은 결과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 정말 너무 기초적인 거지만 많은 학생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들 수행평가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보고서를 써야 된다. 그러면 일단 드립다 자료 조사부터 시작합니다. 챗 GPT 물어보고 나부 위키 물어보고 구글링 해가지고 최대한 보고서 분량을 늘리는 것. 발표를 하는 경우 어떻습니까? PT 화려하게 만들고 언변 화려하게 연습하는데 집중을 하죠. 그런데 이 수행평가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어떤 부분에 집중해서 과제를 했을 때 이번 수행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이 전략을 명확하게 잡고 시작하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 시간에서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그 과목의 핵심이 무엇인지, 과제의 핵심이 무엇이고 출제 의도가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전략을 세우는데 시간이 들겠죠. 그렇지만 그 시간을 들인 것 이상으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시간을 쓸 수가 있고, 똑같은 시간을 쓴다고 하더라도 그 퀄리티는 훨씬 더 높아질 겁니다. 각 수행평가별로 어떤 역량을 평가하는지 채점 기준도 다 나와 있습니다.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각 과목별 수행평가에 어떤 것들을 평가할 것인지, 그래서 점수는 어떻게 배점이 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이 과목 같은 경우는 수학 과목인데요. 학습지를 완성한 개수를 평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얼마나 완성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다른 요소들을 신경 쓰느라 시간을 더 오버해서 썼어. 시간은 쓸데없이 많이 썼는데 헛 노력을 한 게 되겠죠. 어떤 그 기발한 과제를 선정해야 이 선생님께 어필이 될 수 있을까에 집중해서 과제를 할 거고, 그 과제 선정하느라 시간을 굉장히 많이 쓰겠죠. 그런데 보시면 어떻습니까? 내용의 타당성, 분량, 기한입니다. 어떤 특별한 과제를 선정하느냐는 평가 기준이 아닌 거죠. 그런데 어떤 과제를 설정하는지 신경 쓰느라 기한도 놓치고 분량도 많이 못 채웠어. 그리고 적절한 분량이 있는데 더 좋은 점수 받아야지 하면서 분량을 오버해서 막 채웠어. 그것도 불필요한 시간을 쓰는 거잖아요. 딱 정해진 만큼 이 평가 기준에 맞게 노력을 하면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기에 어떤 수행평가를 할 것인지 잡혀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이런 평가 기준이 다 나와 있을 겁니다. 가장 정확한 건 그냥 선생님한테 질문하시면 됩니다. 이번 학기에 우리가 해야 되는 수행평가들이 언제 있습니까?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자료들을 선생님께 요청드리면 다 주실 거고, 아마 많은 경우에 이미 여러분들이 받은 자료에 있을 거예요. 꼼꼼하게 보고 이런 수행평가가 있을 거니까 조금 여유 있을 때 이걸 미리 해두면 되겠구나, 이렇게 전략도 수립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조금이나마 세이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가 기준이 너무 추상적이고 와닿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이 과목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그 능력을 잘 함량했는가,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파악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각 과목의 핵심이 있잖아요. 그걸 저희 스터디 코드 말로는 코드라고 하죠. 이걸 알고 있으시다면 거기에 맞춰서
수행평가를 준비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국어 수행평가다. 평가 기준을 봤을 때 글을 읽고 이 글을 잘 파악하고 있는지 정도로 추상적으로 나왔어. 그러면 저희가 얘기했던 국어 문학의 핵심 표현 방식과 한축 의미를 기준으로 핵심을 요약한다든지 해서 과제를 제출한다면 되겠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학은 아까 탐구 과제를 한다면 이 타당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타당성이라는 게 애매하잖아요. 저희가 얘기한 수학의 핵심이 뭐죠? 수학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개념을 가져다 쓰는 것, 그리고 문제 풀이 과정을 잘 설계하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어떤 탐구 과제를 설정한 이후에 배웠던 이 개념의 어떤 원리를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개념을 가져왔습니다. B라는 개념을 같이 조합해서 이러이러이러한 순서로 풀이를 했습니다. 과목의 본질에 맞게 풀이 과정을 잘 작성을 하시고 보고서를 작성을 하신다면 수행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과목별 핵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리면 너무나 이제 시간이 길어지니까 스터디코드 다른 영상이나 스터디코드 홈페이지에서 과목별 공법을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가장 확실한 팁은 선생님을 괴롭히는 겁니다. 선생님께 질문을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그때 따지듯이 이 평가 기준 조금 모호한데요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잘 하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맞나요? 라는 식으로 도움을 요청하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계속 질문하고 궁금해서 찾아오는 학생들은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고 그 내용이 세특에 잘 반영될 가능성이 크죠. 만약에 수행평가 점수가 낮았어. 그러면 거기서 또 끝내는 게 아니라 선생님 기말 수행평가에서 좀 잘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어떤 부분을 보완하면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그 내용을 잘 보완해서 기말 수행평가를 잘했어. 그러면 얘는 발전되는 모습이 있다. 이런 부분을 도움을 줬더니 이런 놀라운 발전을 보였다라는 게 세특에 또 기록되면 그건 굉장히 또 좋은 평가 요소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주도적으로 파고들어서 공부하려고 하는 그런 탐구 능력, 그게 대학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입니다. 첫 번째는 평가 기준 명확하게 파악하는 거. 두 번째는 각 과목별 본질 코드에 맞춰서 설계를 하시면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 보고서나 이 발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단어 3W1N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 내용은 저희가 유료 컨설팅 할 때 활용하는 내용인데 지금 수행평가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다고 해가지고 일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Why고요. 두 번째는 How, 세 번째는 What, 마지막은 Next입니다. 이 순서대로 차근차근 보고서를 작성을 해 나가면 되는데 Why? 어떤 과제를 했을 때 그걸 내가 왜 했느냐, 동기라고 하는데요. 수행평가니까 했죠가 아니라 학교 교과과정 내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어떤 궁금증이 있었는지, 또는 내 진로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어떤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됐는지 더 깊이 탐구하고 이 보고서를 써나가는 이유, 목적이 되는 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네 가지 중에 그게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how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독서 활동일 수도 있고요, 실제 실험을 설계해 봤을 수도 있고요, 어딘가에 견학을 가봤을 수도 있고요, 인터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교과목과 연계해서 어떤 활동을 했을 수도 있고요, 친구와 토론을 했을 수도 있고, 누군가를 가르치는 활동을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Why로 설정을 했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두 번째가 그 how고요. 활동을 했으면 결과가 있겠죠. 그 활동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어냈고 무엇을 배웠고 어떤 것들을 느꼈는지, 그것들이 세 번째입니다. 보통 여기서 다 끝납니다. 자, 그런데 100점짜리 생기부가 되기 위해서는 넥스트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것들을 해결했고 느꼈습니다. 뭘 배웠어요. 에서 끝나도 물론 좋은 활동이긴 합니다만 여기서 배운 걸 가지고 이렇게 확장을 해봤습니다. 또 하나 의문이 들어가지고 또 다른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발표를 했는데 친구들이 추가 질문을 했는데 내가 거기에 대한 답을 못했어. 그러면 그걸 보완해서 활동하는 거를 이어나갈 수도 있는 거고요. 내가 수학 과목에서 공부를 한 건데 물리 과목이랑 연결이 되네. 다음에 물리 과목이랑 연결지어서 추가적으로 실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활동 하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확장해가는 과정, 이 네 번째 단계까지 있으면 아주 완벽한 보고서와 발표문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추천드릴 만한 게 뭐냐면, 보고서 형식이 이미 갖춰져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보고서의 요약본 또는 발표 내용의 요약본을 이 네 단계에 맞춰서 A4용지 반 페이지 정도 같이 제출을 하면 선생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이 친구 뭘 아는 친구구만. 내가 복붙해서 쉽게 생기부로 써줄 수 있겠구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틀을 가지고 보고서를 쓴 다음에 요약문까지 제출한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작정 보고서를 막 쓰고 발표 자료를 쓰다 보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제대로 된 방향인가?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계속 데드라인까지 전전긍긍하면서 또 자료 찾고 더 보완하고 하면서 시간을 질질 끌게 될 겁니다. 이런 틀이 딱 있으면 평가 기준, 과목의 코드에 맞게 잘 서술이 됐고 이 네 가지 틀에 맞춰서 내용 다 채웠으면 그냥 거기서 끝내고 내신 공부하면 되는 겁니다. 물론
시간 부족하고 힘들고 짜증나고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주요 과목들 내가 가고자 하는 진로 학군과 연관된 과목들은 이번 수행평가부터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